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은 흔들렸지만 저는 더 오늘 아침에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늘. 예. 아세요? 어제 저녁 때도 전화 많이 받고 최근에 계속 전화 많이 받았어요. 생각부터 저도 저희 대화 쪽에 방송 쪽에 계속 놀라고 어제 유가 급락이 오히려 다들 헷갈리는 거지. 이제 이게 너무 과했잖아요 어제. 그렇죠. 어제 좀 세게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절적 이유 때문에 디맨드가 약해서 좀 빠졌다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폭이 컸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더 수요가 안 좋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우리 최재현 뭐 지를 자꾸 받으니까 아예 자료로서 답변하려고 자료를 쓰셨는데 네. 얘기 좀 들읍시다. 예. 이거 아침에 제일 핫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리온 시청자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라는 게 상당히 경기와 밀접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런 건지 뭔지 아닌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일단은 이번 어제 저녁 때도 그렇고 어제 저녁 때 아시다시피 유가가 하락폭 자체가 7, 8%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7, 8%가량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주부터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뭐 수요 때문이다.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 때문? 어떤 수요 때문이라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최대 소비처가 결국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습니다. 드라이빙 시즌 끝났고 이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계절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땡겨서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원유 수요가 그럼 둔화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럼 동의는 하는데 다만 수요가 빠지는 것, 결국 계절성 이슈는 우리가 다 프라이싱 이미 가격에 알고 있는 이슈고 시장에 다 알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텐데 왜냐 하락폭 자체가 어제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지난 2주째 이렇게 세게 빠지고 있다? 무언가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었던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던 오펙 플러스 내 즉 공급 측면에서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같은 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낯설어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오펙 플러스 안에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지난주 2일 날 이라크 석유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5월부터 기존에 감산이 시작했던 5월부터 7월까지를 감산을 자기들이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8월부터 9월까지 기존의 감산 분량에서 추가로 더 미이행한 분량을 갖다가 감산해 주기를 갖다가 동의를 했고 이걸 갖다 사우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라크 석유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9월 말까지가 아니라 10월에서 11월 말까지로 즉 11월 말까지로 기존의 달성 기한을 갖다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 이 주제는 논의가 가능할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 정책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감산에 있어서 그림의 4번에서 보시다시피 감산 이행이 굉장히 안 되는 나라가 이라크고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순이거든요. 그러면 감산 이행이 그동안 잘 안 됐던 나라가 이 같은 내용들을 갖다 발언을 한다. 굉장히 좀 불만이 있고 사우디가 그동안의 유가를 갖다가 만든 게 자기들 덕분이라고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불만이 표출이 된 거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난 6월부터 이라크를 강제할 부분이 있는가? 즉 감산을 갖다가 미이행한 분량을 8월과 9월 달에 이행을 한다면은 그럼 안 하면 어쩔래라는 시장에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우려가 한 번 더 재확인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유가가 빠르게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우디 역시도 보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지난 주말 때 OSP를 갖다 인하를 했습니다. 10월분에 있어서. 근데 OSP 설명을 했죠. OSP 같은 경우에 석유 판매 가격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벤치마크 가격 대비 조금 더 싸게 팔 것인지 오히려 비싸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통보하는 형식의 판매 가격 기준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도 인하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수요가 부진하니까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좀 정체됐으니까 아람코가 OSP를 인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달리 해석하면은 OSP를 갖다가 기존의 아람코나 사우디가 인하했었을 때를 갖다 과거를 회상하면은 그림 7번에 봐주시면 2014년과 그리고 2020년 3월 달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부분 사우디가 열받아서 증산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사우디는 경고 멘트를 갖다 전환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수요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그림 9번과 10번을 봐주시면 재고가 분명 OECD 재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해상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 그림 11번처럼 글로벌 드라이빙 지수 역시도 사실 그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정체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OSP가 이번에 인하폭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했었거든요. 아시아향도 그렇고.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해석을 했었을 때 분명 이거는 사우디가 일종의 경고성 멘트고 이라크랑 러시아한테 일종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불만이라든가 이 같은 불쏘시개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9월 17일 날 JNNC라고 오펙 플러스에서 주관으로 하는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좀 이제 한 번 더 논의가 될 부분이 있고 이걸 앞두고 노이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 측면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하단을 갖다 단기적으로는 35불, 이제 최저치로는 25불까지 보더라도 1차 가이드라인 방어선으로는 35불까지로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JMC 회의 전까지는 이 같은 방어선이 깨질지 여부를 갖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쇼커버링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은 가격 레벨 부담은 빠졌지만은 다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5 정도면 거의 온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주가도 올라오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화랑이니까 좀 잊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그만한 그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강세를 대변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가라는 가격 변수라는 거는 만약 이게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자꾸 직전 기업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 공급 이슈 또 터진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식의 의심을 던지고 디맨드도 약해 생각보다. 그렇죠. 공급 이슈가 터져. 또 30불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의 파급을 러시아 같은 증시가 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또 주식장 쪽에서 말을 하면 최근 유독 러시아가 약했었거든. 주가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는 거라고. 미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봐라. 그래? 기분 나쁘긴 하죠. 사우디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좀 이제 살아나 있고 글로벌 경제도 여기서 한 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수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3, 4월 달을 갖다 많이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구간인데 그때랑의 좀 차이점을 저는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차이점 무엇이 차이점인가를 봤었을 때 그때는 수요도 깨지고 사우디는 증산을 하고 이중으로 쇼크 받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저치를 25불까지로 좀 열어둔 거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6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했었을 때 WTI 하단을 25불로 해놓은 이유는 왜 상반기보다 조금 레벨을 갖다가 좀 위로 올렸냐면은 당시에 3월 달에 공급 쇼크만 처음에 발생했었을 때 유가의 하락의 최저점이 25불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정을 했고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테고 좀 러시아랑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얘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사우디가 만약 이라크가 저렇게 감산 합의도 이행 안 하고 네. 저렇게 자꾸만 또 저런 불량국가스럽게 나오면 그러면은 뭐 증산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은 프라이싱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더 생길까? 어제는 약간 놀란 거죠. 다들 놀랐죠. 근데 이제 수요 이슈만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프라이싱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솔직히 저와 얘기하던 사람들은 이거 증산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사실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좀 곤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라크가 이 같은 행동을 갖다 했었을 때 파급 효과를 알고 있을 텐데도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좀 뭔가 저도 좀 해석이 안 됐었어요. 지난주부터 왜 이럴까? 지난주에 이라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내년 1월 달에 내년 1분기를 갖다 자기들의 감산 부분을 유예받겠다, 요청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철회를 했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를 놓고 보면은 뭔가 이라크가 굉장히 이라크도 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 왜냐면은 자기들이 5월부터 7월까지 감산을 안 한 부분까지 추가로 8, 9월 달에 해야 되니까 더 큰 부담이니까 일종의 불만 표출이고 사우디도 지금 유가를 만드는 게 자기 덕분인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나오니까 뭐 그거 팩트잖아요. 현 감산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건 사우디고 사실상 사우디가 희생해서 버티고 거의 사실 사우디의 희생 제일 사우디가 희생해서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우디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이게 혹시 또 그러니까 어제 사실 자꾸 뭐 테슬라 이거 얘기하는데 의외로 아침에 이거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얘네 둘끼리 왜 또 치고받을까? 3, 4월 달에 우리가 치고받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러시아랑 사우디 간의 갈등이라고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갈등을 하고 사실상 미국을 죽이기였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7월인가 5월, 이제 6월부터 보면은 미국의 EOG라든가 이런 에너지 셰일 기업들이 다시 또 증산을 갖다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도 뭔가 견제 장치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왔는데 결국 미국의 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 그쵸. 이거 한번 태클은 걸어주면 좋긴 하죠. 지금 상황 조건은 자기들 입장에서 쉘 기업 다 괜찮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기존에 파산 몇 개만 됐는데 거기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일 났다가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서로 약간 그 균열? 예. 그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또 한번 그러니까 왜를 고민해봤거든요. 왜 이라크가 뻔히 사우디 건들면은 한때 의도맞을 걸 알면서 왜 저럴까를 갖다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또 3, 4월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미국 때리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국의 쉘 기업들도 또 약간 헷갈려서 봅시다. 에너지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주시장 이쿼티 쪽으로 다 영향을 오는 이슈니까. 예. 그러니까 계절성 이슈로만 해석하기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사람들 자꾸 계절성 수요 부족이다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제 움직임은 컸어요. 그렇죠. OSP 인하폭이 아람코가 예상보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컸다? 그럼 뭔가 이게 수요 말고도 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제부터 마무리 칩시다. 예. 예. 그러면 하여튼 유가도 한 2, 3주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자주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